안녕하세요. 지니북의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9년 3월에 처음 발행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8개월 뒤인 2019년 11년에 104쇄가 추가로 발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쇄가 보통 적게는 500부, 많게는 3000부에서 5000부 정도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4쇄면 몇만 부 이상 발행이 됐다는 얘기죠.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은 포노사피엔스인데 여러분이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호모사피엔스란 지혜가 있는 인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포노사피엔스란 지혜가 있는 핸드폰을 쓰는 인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포노사피엔스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명칭하는 단어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 세대는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 전달이 빨라져서 그 정보의 격차가 없어졌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은행 업무, 유통, 그리고 방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행에 잘 가지 않죠.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나 백화점에도 잘 가지 않게 되었어요. 핸드폰으로 식료품을 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하루 이틀이면 집으로 배송이 오죠. 그리고 방송. 우리 TV 대신 요즘에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죠. 저는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런 TV가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의 소비의 주역은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요.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생부터 1996년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노사피엔스들이 바꿔놓은 이 세상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BTS입니다. BTS는 대한민국의 아이돌, 방탄소년단을 뜻합니다. 이 BTS의 대단한 이력을 보자면 2018년에 미국의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두 번이나 해냅니다. 빌보드 역사에 외국 노래가 1위를 차지한 것은 10번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외국 노래가 1위를 한 것도 2006년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 BTS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인데요. 이 기획사의 대표 방시혁 대표는 과거 JYP 박진영과 함께 일을 하다가 따로 나와서 기획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좋은 가수와 좋은 음악이 있다면 소형 기획사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품고 나와서 기획사를 차리고 방탄소년단을 만듭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초기 자본과 자원, 네트워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뷔 초부터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 유튜브는 방탄TV이고요. 현재 구독자 2,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좋은 음악과 좋은 가수, 그리고 딱딱 맞는 절도 있는 군무를 통해서 해외에서부터 팬덤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SNS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LOL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롤이라고도 하죠. 아마 우리나라 제 나이 또래 남자애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2017년에 롤드컵, 그러니까 LOL 월드컵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 롤드컵의 결승전에는 우리나라 팀 두 팀이 결승을 겨루게 됐습니다. SKT T1과 삼성 갤럭시였는데요. 결승전 장소는 중국. 거기에 참석한 관객들도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러나 결승전에 올라간 팀의 선수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시청한 사람의 수가 약 8천만 명이었습니다. 8천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자 수가 약 1,000만 명이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 LOL에서 롤에서 최고로 인기가 많은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의 페이커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연봉은 2017년도에 30억 원이었습니다.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의 연봉이 25억 원이었다고 해요. 게임만 잘해서 연봉을 30억 받다니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 LOL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축구, 야구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스포츠입니다. 영국에서 이 축구를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거를 그만두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리그를 만들고 팀을 만들고 유럽 안에서 또 유럽 국가들끼리의 그런 팀 대회를 만들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면서 모든 전 세계인들이 이제 시청하는 대중적인 스포츠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이라고 하면 중독성이 강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중국의 이 텐센트라는 회사는 이 게임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 게임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고 각 나라 안에서의 대회들을 만들고 또 롤드컵이라는 롤의 월드컵 세계 대회를 만들어서 각 나라의 국가대표 팀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게임을 해서 결승을 하고 대회를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듭니다.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중독이라고 하는 게임이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됐고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게임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BTS와 LOL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흐름을 잘 읽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이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관련 정보를 보지 못하면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민소득 100달러 이하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60년 만에 이런 분야에서 각 1등을 할 수 있는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분단 국가에서. 과거에 우리가 가진 것은 오로지 사람뿐이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고 오로지 사람들의 힘만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에 대해 민감합니다. 인사로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사회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사회이고 어디 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결혼을 했는지 식당에 가면 이모가 있고 친구의 어머니는 내게도 어머니이며 그렇게 사람과의 사이가 끈끈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된 사회 속에서도 오로지 정답은 사람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SNS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 능력을 키워서 사람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성세대에는 위기일 수 있고 우리 신세대에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신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